정미자는 김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현아, 어디서 냄새 나지 않니? 냄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자 냄새가 더 강해졌어요. 분명히 김치통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정미자는 김치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미자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조심스럽게 들춰봤어요. 그러자 이게 뭐야? 김치 맨 아래쪽에서 물에 젖어 끈적끈적해진 비닐봉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비린내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정미자는 당황해서 김치통을 들어 보였어요. 김치를 좀 담가왔어. 너희가 맛있다고 해서. 수정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현이 친구들도 자주 오는데 집 안이 김치 냄새 나면 어떡해요? 빨리 가세요. 정미자는 서둘러 집을 나왔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까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실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자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군요. 미자야,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잘 찾아봐야 해. 엄마, 뭘 찾으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리셨어요. 평소라면 그냥 꾸미려니 했겠지만 어머니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장부터 해야겠더군요. 올해로 76이지만 손수 담근 김치만큼은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요. 아들 종대는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며 바쁘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느라 손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수정이는 늘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깔끔해요 라고 했지만 김치통이 금세 비워지는 걸 보면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손녀 아연이는 할머니 김치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라고 했었어요. 오전 10시 김치 2통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는 배추김치, 다른 하나는 깍두기였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양손에 들고 종대내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5층 1512호, 1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미자는 설렜어요. 이번에는 멸치젓을 조금 더 넣어서 감칠맛이 더 좋을 거거든요. 종대가 좋아할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보다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나야, 종대 엄마. 어머님이세요? 잠깐만요. 문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안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드디어 문이 열리자 수정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정미자는 당황해서 김치통을 들어 보였어요. 김치 좀 담가왔어. 너희가 맛있다고 해서. 수정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김치를. 요즘은 다 사다 먹어요, 어머님. 마트에 얼마나 맛있는 김치가 많은데. 그리고 저희 김치 냉장고 완전히 고장 났거든요. 정미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치 냉장고가 고장 났다니. 그럼 일반 냉장고에라도 넣으면 안 될까? 냉장고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김치 냄새 때문에 다른 음식들 다 버려야 해요.
아연이 친구들도 자주 오는데 집안이 김치 냄새 나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정미자는 베란다 쪽을 슬쩍 봤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기 김치 냉장고 불 들어와 있는데? 수정이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전원은 들어오는데 냉장 기능이 안 돼서 수리기사가 못 온다고 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정미자도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김치 냉장고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뭔 냉장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수정아, 어머님 정말 복잡해서 김치 말고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안쪽에서 손녀 아연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아연아, 김치 냉장고 고장 났다며? 정미자가 물어보자 아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치 냉장고요? 어제 거기서 음료수 꺼내 마셨는데 멀쩡했어요. 순간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연아,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전 오늘도 아침에 요거트 꺼내 먹었는데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미자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수정아, 왜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그냥 내 김치가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정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김치 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 김치 좋아해요. 제발 넣어주세요. 아연이가 중간에서 애쓰며 김치통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아연아, 솔직히 말해서 사 먹는 게 더 편하고 위생적이야. 그리고 냄새도 심하고. 위생적이라니. 정미자는 평생 깨끗하게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위생까지 문제 삼는단 말인가요? 결국 신랑이 끝에 김치 한 통만 냉장고 맨 아래 구석에 넣게 되었어요. 나머지 한 통은 냄새 난다며 베란다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했고요. 정미자는 거실에 앉아 둘러봤어요. 벽에는 아들 가족 사진들만 가득 걸려 있고 돌아가신 남편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사진은 어디 뒀니? 서재 안쪽 장에 넣어뒀어요. 거실에 두면 우울해져서. 아연이도 무서워하고. 전 안 무서운데요? 아연이가 항변했지만 수정은 시큰둥했어요. 할머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아연이가 따뜻한 꿀차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요? 할머니, 좀 더 계세요. 아연이가 붙잡았지만 수정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 정미자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하다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종대네 집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완전히 안 닫힌 모양이었어요. 이제 됐지? 앞으로는 김치 가져오는 일 없겠지? 종대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스트레스였어. 맨날 김치, 반찬 가져와서 냄새도 나고 정리하기도 귀찮고. 수정의 목소리였어요. 정미자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면 뭐 어때요? 저도 사람이에요. 맨날 감시받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리고 친구들 오면 창피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반찬 받아 먹어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몰라요.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딱 잘라서 말할 거예요. 정미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창피하다고까지 했다니. 엘리베이터가 와도 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귓가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미자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문득 새벽에 꾼 꿈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어머니는 무엇을 보라고 하신 걸까요? 혹시 오늘 일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보라고. 정미자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김치 냉장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만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수정이 없을 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반찬 받아 먹어요? 창피해요.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어머니 꿈을 꿨어요. 미자야, 빨리 찾아야 한다. 숨겨놓은 게 있어. 엄마, 대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냉장고. 내가 가져다 준 것 속에 답이 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수정이 없을 때 아들네 집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전 10시 정미자는 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연아, 할머니야. 엄마 집에 있니? 아니요. 엄마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어요. 오후 4시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잠깐 들러도 될까? 김치 상태 확인하려고. 물론이죠. 할머니, 빨리 오세요. 오후 1시 정미자는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파헤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아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치 괜찮니? 상하지 않았나 걱정돼서.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정미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어제는 못 느꼈는데 오늘은 확실히 비린내 같은 게 났어요. 김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어요. 아연아, 이 냄새 나지 않니? 냄새요? 저는 잘. 냉장고를 열자 냄새가 더 강해졌어요. 분명히 김치통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정미자는 김치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멀쩡해 보였는데 냄새가 계속 났어요. 정미자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조심스럽게 들춰봤어요. 그러자 이게 뭐야? 김치 맨 아래쪽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나타났어요. 물에 젖어서 끈적끈적해진 비닐봉지였어요. 바로 이것에서 비린내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었거든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정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물에 젖어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엄마.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박분이의 사진이었거든요. 장례식 때 봤던 바로 그 사진이요. 할머니, 우세요? 이 사진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셔. 내 증조할머니야.
정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물에 젖어서 얼룩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이 김치통에? 상자 안을 더 살펴보니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물에 젖어서 흐릿하긴 했지만 중요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본인 박분이는 사망 시 전 재산을 장녀 정미자에게. 정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상속 관련 서류였어요. 상속서, 이런 게 있었다고? 정미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렸어요. 유산 정리할 때 이런 서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숨긴 거죠?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와 있나? 수정의 목소리였어요. 예정보다 3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큰일이다. 엄마 왔어요. 아연이가 당황하며 속삭였어요. 정미자는 급하게 사진과 서류를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비닐봉지가 젖어서 잘 안 들어갔거든요. 아연아, 집에 누가 와 있어? 수정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가 또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정미자는 서둘러 상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젖은 상자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방이 젖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수정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김치통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김치 확인하려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냄새요?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떤 냄새요? 김치가 상했나요? 아니, 김치는 괜찮은데. 밑에서 이상한. 밑에서? 수정이 재빨리 김치통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별거 아니네요. 김치통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정미자는 느꼈어요. 수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확연했거든요. 그럼 확인하셨으니까 가보세요. 저 피곤해서. 응, 그럴게. 정미자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가방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미자는 상자를 꺼냈어요. 밝은 곳에서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상속 공증서, 2천만 원의 예금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를 장녀 정미자에게 양도한다. 정미자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에게 물려주시려고 했다니. 그럼 이 서류를 누가 숨긴 거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류를 김치통에 숨긴 사람은 어머니 유산을 가로채려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수정이 오늘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 혹시 수정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미자는 어머니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찾아야 할 게 뭔지. 그날 밤 정미자는 확신했습니다. 수정이가 분명히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김치를 가져오는 걸 막으려 했던 이유도 이 서류 때문일 거예요. 내일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정미자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정미자는 밤새 잠을 못 잃었어요. 어머니의 상속 공증서를 품에 안고 뒤척였거든요. 2천만 원의 예금과 강남 대치동 아파트.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 8시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종대를 직접 만나서 추궁해 봐야겠어요. 이 서류를 누가 왜 숨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어요. 종대는 보험회사에 9시에 출근한다고 했으니 집에서 나오는 길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미자는 서둘러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종대가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일찍. 종대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지각할 것 같은데.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정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종대는 어쩔 수 없이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이거 봐. 정미자가 상속 공증서를 꺼내자 종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정미자는 확신했어요. 종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요. 이게 뭐예요? 내 외할머니가 남기신 상속서야. 김치통에서 찾았어. 종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는 척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걸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미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종대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 진짜 처음 봐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다 봤어. 엄마, 제가 왜 거짓말을. 그럼 이 서류가 김치통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 설명해 봐. 종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봤어요. 언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할 때. 정미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때 나한테 안 말했어? 그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힘들어해서? 20년 동안?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종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이 서류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 그게 수정이가 보관한다고 해서. 수정이가? 네. 중요한 서류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상속권을 알면서도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정이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가 뭐야?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야.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수정이가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마트에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수정이가 로비에서 대화하는 정미자와 종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얼른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종대 씨도. 수정아, 때마침 잘 왔네. 정미자가 상속서를 들어보였어요. 이거 아니? 수정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김치통에서 나왔어. 내가 숨겨놓은 거지. 수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종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 20년 동안 내 상속권을 숨겨놓고.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이 급히 변명했어요. 보관? 김치통에 넣어서 썩게 만드는 게 보관이야?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 실수? 정미자가 소리쳤어요. 내 김치 가져오는 걸 그렇게 막더니 실수라고?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정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위로 올라가서 얘기해요. 안 올라가. 여기서 다 털어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내 어머니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으면서.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수정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럼 뭐야? 20년 동안 숨겨놓은 게 그냥 복잡해질까봐. 복잡해질까봐? 정미자가 비웃었어요.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까봐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 뭐야? 어서 말해봐. 수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돈 있으시면 자꾸 간섭하실까봐. 뭐라고? 늘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돈까지 있으시면 더 심해질까봐. 정미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식 걱정해주는 게 간섭이라니. 간섭이라고?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맨날 김치 가져오시고 반찬 만들어 오시고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 같잖아요. 부족한 사람들 같다고? 네.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갖다 주는 거. 정미자는 몸이 휘청거렸어요. 자신이 사랑으로 한 모든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일이었다니. 그래서 내 상속권을 숨긴 거야? 어머님이 돈 있으시면 더 자주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대가 수정을 말렸어요. 수정아, 그만해. 왜 그만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정미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였다니. 좋아. 알겠다. 정미자가 상속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엄마는 간섭 안 할게. 김치도 안 가져가고 반찬도 안 만들어줄게. 어머님, 그리고 이 상속서 가지고 변호사 찾아갈 거야. 내 어머니 유산 찾을 거야.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가족? 정미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미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종대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미자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 상속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강남 대치동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 정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을 며느리가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상속 절차 밟으면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시죠. 정미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억 원의 아파트라니.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남겨주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속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물에 젖어서 흐릿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상자를 뒤져보니 정말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숨어 있었어요. 상자 바닥에 붙어 있어서 처음엔 못 봤던 거였어요. 이게 뭐지? 봉투 겉에는 어머니 필체로 미자에게 꼭 전해줄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누군가 엄마 유품을 함부로 다뤘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했어. 종대가 상속서를 숨길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니. 엄마는 종대한테 통장을 하나 맡겨뒀단다.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야. 하지만 미자야, 만약 종대가 그 돈을 썼다면 엄마는 다른 준비를 해뒀어. 다른 준비? 정미자는 편지에 집중했어요. 대치동 아파트 말고도 엄마는 너 명의로 된 적금이 하나 더 있어. 하나은행 대치동 지점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을 찾아봐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또 다른 적금이 있다니. 정미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미자야,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종대 며느리가 내게 어떻게 할까 봐야.
그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인터폰 소리가 났어요. 누구지? 정미자가 문 쪽으로 가니 종대와 수정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정미자는 편지를 재빨리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왜 왔어? 엄마, 아까 전화 통화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종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통장 돈 쓴 것도, 상속서 숨긴 것도 다 잘못했어요. 수정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정미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사실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상속 문제 어떻게 되는지.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 가로챈 거나 다름없다고. 정미자는 냉소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온 거네요. 그래서 온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통장 돈도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연이 학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어서. 아연이 핑계대지 마. 아연이가 뭘 잘못했어. 정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갚을게요. 아파트도 어머님 거예요. 저희가 욕심부린 거 맞아요. 종대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엄마, 제발.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가족? 정미자가 비웃었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 그때 수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아연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아이가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연이는 왜 상처받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랑 부모가 싸우는 거 보면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싸울 일도 없었겠지.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연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연아, 넌 왜 왔어? 할머니가 문자 보내셨잖아요. 중요한 얘기 있다고. 수정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연아,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왜 다들 표정이 이래요? 아연이가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정미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김치통에서 나온 그것 때문인가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아연아, 넌 뭘 알고 있는 거야? 종대가 물어봤어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할머니가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도.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연아, 넌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엄마 아빠가 밤에 몰래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알면 큰일 난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들. 정미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손녀까지 다 알고 있었다니. 그럼 넌 왜 할머니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괴로웠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 보기 싫었어요. 정미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연이가 제일 힘들었구나. 종대와 수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연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살 거야. 내 증조할머니가 남겨주신 거 다 찾을 거야. 정미자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연아, 넌 할머니 편이지? 당연하죠, 할머니. 저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종대와 수정은 패배감에 젖어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손녀가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내일 함께 은행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아연이. 그날 밤 정미자는 어머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미자야,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가족은 아연이었어요. 정미자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은행에 가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금을 찾아볼 예정이었거든요. 과연 정말 있을까요? 아침 9시 아연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우리 아연이. 고마워. 둘은 함께 하나은행 대치동 지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 아빠가 화내면 어떡하죠? 화내면 화내는 거지 뭐. 이제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미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적금이 3개나 있네요. 3개요? 정미자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편지에는 하나라고 했는데. 네, 첫 번째는 2천만 원 만기 적금이고요.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째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세 번째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 정미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연이도 입을 벌렸고요.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5년 전부터, 세 번째는 이상하네요. 20년 전에 개설되었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네요. 매달 1,000만 원씩? 네,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출금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정미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매달 넣으셨을까요? 혹시 자동이체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아, 이건 부동산 임대료네요. 대치동 상가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이요? 네, 정미자님 소유의 대치동 7번지 상가 건물 임대료가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소유의 상가 건물이 있다니. 그 건물은 언제부터 제 소유였나요? 20년 전부터네요. 박분희 님이 정미자님 명의로 이전해 주신 것 같아요. 아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할머니 완전 부자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미자는 기쁘기보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2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자신은 왜 몰랐을까요? 혹시 이 계좌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문의한 적 있나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아, 네. 김종대 님이 몇 번 오셨네요. 작년에도 오시고. 김종대가요? 제 아들인데. 뭐하러 왔나요? 이건 본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리기 어려운데. 저 정미자 본인이에요. 제 계좌 아닌가요? 직원이 난처해하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김종대 님이 계좌 해지를 요청하셨어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서 관리가 어렵다고. 뭐라고? 정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김종대 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지는 했나요? 아니요. 본인 동의서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요청하셔서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자신 몰래 자신의 계좌를 해지하려고 했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정미자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돈들 지금 다 찾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본인이시니까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찾을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1,000만 원을 찾고 나서 정미자와 아연이는 은행 앞 카페에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야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때 정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종대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은행에 갔다면서요? 누가 봤다고 연락 왔어요. 정미자는 냉소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요. 갔다가 왔어. 왜? 엄마, 혹시 뭔가 찾으셨어요? 찾았지. 내가 해지하려던 내 적금들 다 찾았어. 전화 너머로 종대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오해? 은행 직원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엄마 걱정되어서. 걱정? 나 치매 환자 만들려던 게 걱정이야?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 내가 잘못한 게 창피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정미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너 지금 집에 와. 수정이랑 같이. 왜요? 할 말이 있어. 많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자는 아연이에게 말했어요. 아연아, 오늘은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집에 도착하니 종대와 수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설명은 됐어. 은행에서 다 들었어. 정미자가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이거 봐. 2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온 내 임대료. 너희가 숨기고 있던 거지? 종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뭐? 내가 몰라야 할 돈이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 치매 환자 만들려던 것도? 수정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욕심 부린 거지. 정미자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가 왜 내 김치를 싫어했는지, 왜 나한테 차갑게 굴었는지. 내가 내 재산을 알까봐 무서웠던 거구나. 종대와 수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어. 정미자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랑 상의해서 내 재산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정미자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라고 선언한 후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종대와 수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아연이만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어때? 사실이잖아. 정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수정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종대를 흘끗 봤거든요. 하지만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미자는 수정의 이상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정아, 너 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숨기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말해봐. 수정이 당황하며 종대를 봤어요. 종대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수정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어머님, 사실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또 있다고? 어머님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거 임차인이. 수정아. 종대가 급하게 막았지만 늦었어요. 임차인이 뭐? 임차인이. 저희 회사예요. 정미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종대 오빠 보험회사에서 어머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어요. 지점 사무실로. 그럼 매달 1,000만 원 임대료를. 네. 저희가 내고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정미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회사가 자신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다니. 그럼 너희가 내 돈으로 내 건물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종대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뭐가 복잡해? 회사에서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회사 사람들은 내가 건물주인 줄 모른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제가 지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지점장 자리? 수정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만약 회사에서 종대 오빠가 건물주 아들이라는 걸 알면 승진에 불리해져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정미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들어온 임대료는 회사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어머님한테 가니까 결국 내 돈으로 내 건물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게 볼 수도. 정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했다고? 그때 아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아빠가 지점장이 된 건도. 아연아, 그만. 종대가 말렸지만 아연이는 계속했어요. 할머니 건물 덕분에 지점장이 된 거예요? 실적이 좋아 보이니까? 종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빠. 아연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님 돈인데. 어차피가 뭐예요? 할머니는 모르고 계셨잖아요. 정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정미자가 고개를 들어 종대를 봤어요. 종대야, 너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어떻게?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정이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는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미자가 비웃었어요. 내가 모르게 내 돈 써먹는 게 나를 위해서야? 어머님이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복잡해지는 게 뭐가 나빠? 내 돈인데. 그때 종대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어머님 건물이 한 채가 더 있어요. 정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 한 채가 더 있어요. 그것도 어머님 명의로. 그것도 너희가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정미자는 일어나서 종대 앞에 섰어요. 너 정말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뺨을 때렸어요. 탁!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쓴 돈도 돌려달라고? 언제? 다음 생에? 정미자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 둘 다 당장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종대와 수정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수정이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또 있다고? 아연이 대학 등록금도. 엄마, 그만해. 아연이가 소리쳤어요. 뭐, 아연이 등록금이 어떻게 됐다고?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돈으로 다 냈어요. 아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아연이를 봤어요. 아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아연아, 너도 알고 있었어? 할머니, 저는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아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미자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 믿었던 손녀까지도 너마저 나를 속였구나. 아연이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안 후 정미자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연이가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라고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이라고 안 알려줬어요. 몰랐다고?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정미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했잖아. 그때 등록금 얘기도 나왔겠지? 아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21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미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도 결국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 사이에 끼인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정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럼 제 아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먼저 재산을 되찾으시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정미자는 종대에게 연락했어요. 종대야, 내일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수정이랑 같이. 엄마, 무슨. 내 재산 정리할 거야. 거부하면 바로 고발장 넣는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종대와 수정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재산 이전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부동산이 정미자님 명의로 돌아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종대가 떨렸어요. 이거 서명하면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그때 수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서명하기 전에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또 뭔 소리야? 어머님, 종대 오빠가 회사에서 잘리면 대출금 때문에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정미자는 놀랐어요. 경매? 네. 집 대출금이 10억이에요. 종대 오빠 월급으로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데 잘리면.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정은 계속했어요. 어머님, 그럼 아연이는 어떻게 돼요? 아연이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아연이? 정미자는 당황했어요. 손녀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니. 할머니, 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옳은 일 하시는 거니까. 그때 종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옳은 일? 엄마, 정말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감옥? 횡령죄면 실형이에요. 제가 감옥에 가면 아연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정미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수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연이만은 생각해 주세요. 변호사가 정미자에게 조언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고발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하신다면.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종대 회사에 부장이 들어왔어요. 김지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종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부장님, 어떻게 여기에? 저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순간 정미자가 깨달았어요. 이 기회에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저는 김지점장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저희 아들이 근무하는 건물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건물주요? 잘 모르겠는데 김지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미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 건물주가 저예요. 예.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종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럼 김지점장님이 건물주 아드님이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아들이 회사에 그 사실을 숨겼더라고요.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지점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종대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미자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정미자가 부장을 불렀어요. 부장님, 혹시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조용히요? 네,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손녀 생각하면 부장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김지점장님이 스스로 사표를 내신다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표요? 종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횡령으로 고발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요? 회사 내부 문제로만 처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정미자는 결정했어요. 종대야, 사표 써? 엄마. 그리고 내 재산은 다 돌려받을 거야. 하지만 고발은 생각해 볼게. 종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정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아연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제가 아빠 대신 할머니께 평생 효도할게요. 할머니 돈으로 공부한 만큼 평생 갚아나갈게요. 정미자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우리 아연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20년 동안 당한 걸 이렇게 쉽게 용서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정미자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고민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착한 건가요? 답은 내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종대가 정말로 달라질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할지. 내일 정말로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자는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구한테 갖다 줄 김치가 아니라 자신과 아연이만 먹을 김치였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연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어요. 어젯밤 할머니 집에서 잤거든요. 우리 아연이 고마워. 둘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에서 인터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아연이가 문을 열자 종대와 수정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아연아, 엄마 아빠 좀 볼 수 있을까?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정미자는 문 쪽으로 갔어요. 뭐하러 왔어?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어제 일? 사표 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정미자는 문을 열어줬어요. 종대는 정말로 사표를 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물어봐? 엄마가 고발하시면 저는 정말. 고발. 정미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종대야,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봐. 네. 너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 네, 정말이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게 정말 후회돼요. 후회? 들켰으니까 후회하는 거야.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후회하는 거야?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정이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앞으로는 뭐, 또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정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좋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미자가 김치통을 가져왔어요. 이 김치통에 내 어머니 유품을 숨긴 이유가 뭐야? 종대와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어디에 둘지 몰라서 김치 밑에 넣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버리려고 했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김치 가져오실 때마다 그 서류들이 거슬려서 그래서 김치통에 넣어서 버리려고?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 어머니 유품을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 내 어머니 사진을 쓰레기처럼. 정미자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어요. 이제 정말 알겠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미자는 지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고발장 넣을 거야. 오늘 당장. 엄마 안 돼요. 종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 20년 동안. 그때 아연이가 나섰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아연아? 할머니, 저도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뭐?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아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김치 담가주시고 반찬 만들어주신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였잖아요. 아연아,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충분히 사랑받고 계세요. 저한테서요. 아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복수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미 이기셨어요. 정미자는 손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연아, 엄마 유품을 증조할머니께서도 할머니가 행복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복수로 괴로워하시는 것보다. 정미자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 고발은 안 할게. 엄마. 종대와 수정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정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내 재산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 너희는 일체 관여하지 마라. 네. 둘째, 앞으로 나한테 김치나 반찬 달라고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요리하지 않을 거야. 종대와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아연이는 내가 키운다. 대학원비든 뭐든 다 내가 댈 테니까 너희는 간섭하지 마라. 엄마, 그건 싫으면 고발장 넣는다. 종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정미자가 김치통을 들어 보였어요. 이 김치통은 이제 내가 가져간다.
내 어머니 유품이 들어있던 소중한 통이니까.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라. 정미자는 아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연아, 이제 할머니랑 새로운 집에서 살자. 새로운 집이요? 응, 할머니가 강남에 오피스텔 있잖아. 거기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렴. 아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는 아연이만을 위해 살 거야. 종대와 수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미자는 어머니 사진을 김치통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당당하게 잘 살아볼게요. 그날 오후 정미자와 아연이는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저녁에 정미자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상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김치통을 협탁 위에 놓았어요. 할머니, 그 김치통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게. 이 작은 김치통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정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연아, 할머니가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정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김치통 속 어머니 사진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대신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도 찾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미자 할머니는 결국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고 당당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네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와 위로를 받으셨길 바라며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